더 좋은 국산밀 어떻게 만들까라는 주제로 햇밀 포럼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올해부터 그 밀 품질 등급제가 도입되었는데요. 국산밀을 둘러싼 환경에 많은 변화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 모이신 많은 정부와 또 지자체 그리고 농부와 요리사 다양한 위치에 계신 분들이 우리 밀을 더욱더 맛있게 만들어가기 위해서 노력하고 계시는데요. 그 노력을 함께 점검하면서 함께 서로 도울 일들을 찾아보려고 합니다. 우리 밀 단지를 만들고 계시는 양평군의 군수님께서 함께하고 계십니다. 양평군의 포부 잠깐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지난해 7월 1일 날 양평 군수가 돼서 이제 1년이 좀 넘게 군수 역할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오늘 햇밀장이라는 좋은 장을 만드셔서 미래 생산에 대한 우리 한국의 대한민국의 어떤 분위기를 만들어 가시는 우리 마르쉐에서 너무 고맙게 생각하고 우리 농진청에서도 너무 감사드립니다. 아무튼 양평군에 대한 말씀을 좀 드리면 우리 지역이 밀 생산을 가지고 새롭게 양평 대한민국의 농업을 이렇게 주도해 나가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이따 우리 발표하는 우리 팀장이 잘 말씀드리겠지만 우리 양평을 좀 더 사랑해 주시고 오늘 좋은 모습으로 밀에 대한 우리 인식을 달리하는 그런 자리가 됐으면 좋겠다 말씀드립니다. 여러분 이런 자리에 뵙게 돼서 감사하고요. 함께 밀을 사랑합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양평에서는 농기센터 이정섭 센터장님과 농업기술과장님, 작물기술팀장님, 이렇게 여러분들 미래자원팀장님 이렇게 여러분들이 함께 하고 계십니다. 밀 품질 등급제 관련해서 이 프로젝트들을 이렇게 연구 초안을 하셨던 김경원 박사님을 통해서 발표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방금 소개받은 농촌진흥청 국립식량학원의 김경원입니다. 반갑습니다. 저희 밀연구팀에서는 지금까지 오늘 보셨던 품종들 많이 보셨을 거예요. 그중에서 저희가 개량한 품종들은 백강밀, 세금강밀, 그다음에 아리응밀 이런 것들을 저희가 직접 개발했고 최근에 빵이 잘 되는 백강밀, 면이 잘 되는 세금강밀을 좀 최근에 또 개발을 했고 아마 맛보실 수 있을 거고요. 아까 아마 밥맛을 평가하는 부분에서도 그런 품종들이 들어있었는데 아마 많이 얘기해준 진솔한 표현들을 저희가 좀 담아서 가져가서 또 더 좋은 품종 개량에 힘쓰겠습니다. 여기 보시는 더 좋은 국산밀은 어떻게 만들까? 품종 개량은 저희가 많이 해왔었어요. 근데 지금 당장 현황에서는 현실적으로 봤을 때는 품질을 어떤지를 파악하기가 좀 어려웠던 부분이 있었습니다. 농가분들이 직접 내가 내 품종이 생산된 게 어떤 품질일까에 대해서 오늘 가져온 건 지금 제 앞에 있는 이 기계 밀 품질 분석기 장비인데요. 바로 현장에서 언제 어디서나 전기 코드만 있으면 그 자리에서 바로 내가 생산한 밀 또는 가서 사온 밀에 대해서 직접적으로 품질을 알 수 있는 장비가 되어 있고요. 측정 버튼도 간단합니다. 이따 설명드리겠지만 밀을 넣고 밀가루 부시지 않아도 됩니다. 그냥 밀 자체로 넣으면 안에 들어있는 성분들이 단백질 함량, 특히나 이제 용도를 설정할 때 단백질 함량이 중요하잖아요. 그런 부분들도 한 번에 1분 30초 안에 측정을 할 수 있습니다. 오늘은 그래서 제가 좀 준비한 건 짧게 준비했는데요. 정책적인 방향 조금 지루하실 수도 있겠지만 짧게 설명드리고요. 밀 품질 분석기에 대해서 조금 설명드리고 앞으로 밀 품질은 무조건 의무적으로 품질을 측정하게 돼 있습니다. 내년부터는 유통 과정에 밀 측정이 단계 등급이 없다면 유통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참고 유념해 두시고 올해는 신법 운영을 해봤고요. 내년부터는 이제 법제화돼서 의무 시행이 됩니다. 정책적으로 저희가 25년까지 5% 달성을 좀 목표로 하고 있고요. 그러기 위해서는 생산이 조금 너무 산발적이어서 개성이 있는 것도 좋지만 조금 더 품질 체계가 잘 됐으면 좋겠다라고 해서 보시는 것처럼 품질 관리 기준을 좀 적용을 하고 있고 생산과 소비를 연결시켜서 지역 특산품 개발을 좀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23년도에는 추진 과제들이 여러 개가 있는데요. 지금 오늘 당장 설명드릴 부분은 이 두 번째에 세 번째에 적혀 있는 가공적성, 그러니까 빵이 잘 되고 면이 잘 되게 할 수 있게 품질 관리 기준을 만들겠다라는 겁니다. 수입밀은 사실 명확해요. 여기 쓰신 분들 계시겠지만 미국산에 있는 빵용 품질은 명확한 게 들어오고요. 호주에서 들어오는 것과 유럽에서 들어오는 품질들도 회분 함량이 명확하게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근데 국산밀은 아직까지는 우리밀이라는 표기만 들어있고 그 안에 들어있는 품질 등급이 얼마인지 특히나 알고 싶어 하시는 단백질 함량, 회분 함량이 조금
부정확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명확하게 하겠다라는 정책을 세우고 진행을 하고 있고요. 이 앞에 보이시는 이 기계에 대해서 조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원래 사실은 제가 쓰려고 제가 개발한 기계인데 뭐냐면 여러 가지 2,000여 점의 유전자원을 수집을 해서 우리나라 품종을 개량하는데 엄마 아빠를 쓰기 위해서 품질을 측정해보고 있습니다. 근데 너무 많고 2,000점, 만여 점을 다 일일이 밀가루를 빻고 분석하기에는 시간이 너무 오래 걸려요. 그래서 이 장비는 뭐냐면 요즘 흔히들 얘기하는 빅데이터라는 기반이고 5년 동안 10년 동안 측정해서 데이터를 넣어놓고 다음에 또 새로운 미지의 시료가 생기면 예를 들어서 이제 양평에 생긴 양평 참밀에 대한 품질을 측정하려면 넣었을 때 그동안 누적되어 있는 10년간의 데이터 중에 어느 것과 일치합니다라고 해서 예측값을 알려줍니다. 그 당시에 있던 유사 데이터를 알려주면 이 지금 양평 참밀은 단백질 함량이 12%, 회분 함량이 0.5%입니다라고 알려주는 기계가 돼서 사실은 제가 쓰려고 목적으로 개발했다가 현재는 현장에 6개소 시군센터에 공급을 했고 지금 같이 일하고 있는 농산물 품질 관련해 43개소에 보급이 완료돼서 전국 어디서든 시군센터에 찾아가면 측정을 해보실 수 있습니다. 이 근적외선 방법은 사실 좀 어려운 용어일 수도 있지만 이 근적외선 지금 우리가 눈으로 보고 있는 것은 가시광선이고요. 그 앞에 있는 파장 단계 근적외선에 더 가까운 적외선에 가까운 파장대 값을 이용해서 아까 말씀드린 10년 동안 누적된 데이터를 가지고 알고리즘을 요즘 한창 또 얘기하고 있는 알고리즘, 딥러닝을 통해서 계속 이 데이터를 누적시키고 이 시료는 측정값이 단백질 함량이 이겁니다. 이 시료는 단백질 함량이 이겁니다라고 계속 누적시킨 데이터를 알고리즘을 개발을 해서 이게 지금 특허를 댔고 기술 이전을 통해서 이 업체분 통해서 지금 보급이 되고 있습니다. 기기는 이 한 대뿐만 아니라 2대 종류로 여러 종류로 2대가 있고요. 오늘 갖고 온 B사, 다음에는 F사 종류로 2종류가 밀품질 분석기에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장점을 말씀드릴게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시료 분쇄를 하지 않아도 돼요. 원래는 밀가루로 빻고 분석을 하다 보면 단백질 분석하는 데만 해도 벌써 하루 꼬박 걸리기 때문에 이 분쇄 없이 전처리 없이 진행을 할 수 있고 방금 말씀드린 대로 1분 이내 이 기계 장비 같은 경우는 1분 30초 안에 내가 가지고 있는 밀, 올해 수확한 햇밀을 가지고 스스로 판정을 할 수 있습니다. 동시에 여러 가지 성분, 특히나 궁금해하신 부분은 단백질 함량, 빵이 잘 되는지 과자가 잘 되는지 알 수 있고요. 회분 함량, 이 밀가루가 색택이 어두운지 밝은지, 어두울수록 조금 통밀에 가깝고 밝을수록 면에 가까운 특성을 미리 알 수 있습니다. 시약을 사용하지 않아서 친환경적이고 시약을 사용하지 않으니까 다행히 안전한 분석법이 되고요. 분석이 간단하고 비용이 사용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자가 부담해서 구입하시기엔 좀 가격이 조금 고가고요. 아마 시군센터 중심으로 보급이 되면 인근에 있는 농업인분들은 어느 누구나 사용하실 수 있게 됩니다. 이건 사실 비단 밀만 해당되는 내용은 아니고 이미 세계적으로 밀뿐만 아니라 옥수수, 벼에도 사용을 하고 있는 장비입니다. 지금 국산밀 품질 분석기는 분석 방법은 간단해요. 여기 보이시는 이 통 안에 한 주먹 정도의 밀을 부어놓고 여기다 부어놓고 측정 버튼에 플레이 버튼만 한번 눌러주면 알아서 스스로 회전을 하면서 측정을 하고 빛이 쏘아져 올라오는 반사되는 빛을 받아들이고 인식을 합니다. 인식을 통해서 화면상에 보이시는 것처럼 네 번째 그림 보이는 것처럼 단백질 함량은 몇 프로, 회분 함량은 몇 %를 바로 그 자리에서 알 수 있게 됩니다. 자, 그럼 이제 분석 현장에 보급을 했어요. 앞으로는 기준을 마련해 놨습니다. 그래서 올해 시범 적용을 해봤더니 1등급 분석 나오는 양이 전 국민 토대로 한 70% 정도가 1등급 정도로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농식품부랑 같이 정책적으로 1등급이 그래도 너무 분포가 적으면 농가들이 너무 실망하실 것 같아서 기준 설정을 이제 올해 연말에 완벽하게 확정을 짓습니다. 70% 이상이 나오게끔 사실 바랬던 바대로 지금 전국 모니터링 했을 때 밀품질이 한 1등급 정도가 70%가 넘어 한 80% 정도 유지가 되고 있습니다. 자, 관리 기준을 설정할 때 우리나라 측정 기술로만 측정하는 게 아니라 여기 보시는 것처럼 수분, 용적중, 회분에 안에 들어있는 용적중에 들어있는 일본은 어떻게 기준을 마련했는지, 그다음에 캐나다는 어떻게 했는지, 회분도 보면 일본은 과연 어떻게 했는지를 다 전 세계적으로 쓰고 있는 기준을 다 수집을 해서 우리나라 밀품질 등급 기준을 설정을 하고 있고요. 이미 쌀은 이미 기준이 마련이 되어 있고 농산물 검사 기준에도 보면 벼나 콩은
프리미엄 등급, 특등까지 벌써 완벽하게 돼 있습니다. 근데 밀은 아직까지는 1, 2, 3등급 정도 구분 있고 보통 3단계 정도인데 저희가 지금 차세대로 또 준비하고 있는 거는 변화콩처럼 내가 농사를 엄청 잘 지어서 단백질 함량이 높다면 프리미엄 등급 정도 특등을 만들어서 밀도 조금 권장, 동료 차원의 제도를 좀 추가적으로 준비를 하려고 합니다. 자, 끝으로 이제 품질 등급 기준을 좀 공개합니다. 올해부터 적용될 예정된 기준이고요. 아마 이렇게 크게 변화 없이 기준이 적용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아마 최종 확정은 연말에 할 텐데요. 방금 말씀드린 대로 강력분용, 빵용밀은 백강, 조경, 금강의 품종을 두고 1, 2, 3등급을 두고 등외가 있습니다. 다만 2등급 보시면 15.5% 단백질 이상 초과. 왜냐하면 단백질 함량이 높으면 높을수록 좋기는 한데 아마 비료를 많이 주실 거예요. 그러면 도복이라고 해서 쓰러집니다. 그걸 방지하기 위해서 저희가 적정 표준 재배법의 비료만 넣을 수 있게 1등급을 좀 권장을 하고요. 2등급처럼 너무 많은 비료량을 넣어서 품질이 너무 올라간다든지 3등급은 오히려 빵용인데 단백질 함량이 10%, 12%까지 이 상태로 머문다면 사실 빵으로서의 빵 부푸는 정도가 좀 줄어듭니다. 그래서 1, 2, 3등급을 구분했고 마찬가지로 면용도 1등급은 10에서 13% 정해놓고 그 미만이라든지 그 이상은 그냥 다 2등급으로 구분을 해놨습니다. 등 외는 처리는 사료, 동물의 사료로 처리를 하는 걸로 기준을 잡아놨습니다. 여기서 보시는 것처럼 이게 거의 확정될 것 같아서요. 저희가 이렇게 공개를 해드리고 또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저희 밀연구팀 팀원들 계시고 하니까 저희가 앞으로도 품종 개발도 개량도 계속 해 나갈 거고요. 이렇게 품질 등급 기준을 마련해서 현장에 바로 기계를 보급하기도 하고 해서 그 자리에서 바로 측정하고 밀가루까지 빠지 않아도 내가 가지고 있는 밀을 그때그때 측정해 볼 수 있는 기계를 도입해서 제빵사분들이 단백질 함량이 얼마 높은 걸 좀 주세요 라고 했을 때 그럼 요걸 쓰시면 되고요. 어떤 분은 단백질 함량이 너무 부풀 자고 나는 제과류 스콘이라든지 카스테라 종류를 만들 거다라고 하면 단백질 함량이 조금 낮은 걸 쓰셔도 되니까 가격에 좀 차등도 들고요. 앞으로 내년에는 농가들도 1등급은 높은 가격, 2등급은 낮은 가격이기 때문에 제빵사한테 공급되는 밀가루도 그 차등 지급에 맞춰서 밀가루 공급을 차등으로 하게 될 예정입니다. 더 좋은 밀을 위해서 노력하는 또 한 주체가 있는데요. 지역이 나섰습니다. 그래서 양평이 지역에 그 밀단지를 조성하기 위해서 노력하고 계시거든요. 그 사례를 조금 공유하겠습니다. 저는 양평군 농업기술센터 작물기술팀에 근무하고 있는 백태현이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양평의 밀산업을 어떻게 할 건지에 대해서 간략하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화두를 이렇게 저희들이 정했습니다. 기후위기다라는 걸 다 아시고 계시겠습니다. 저희들은 이런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서 밀을 선택을 했습니다. 밀을 어떻게 선택했냐면은 저희들이 이제 요새 그 밥을 잘 안 드시잖아요. 쌀을 안 드시니까 장목을 좀 변환을 시키고 다른 장목을 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저 밀 쪽으로 전환을 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 같이 식량위기는 기후위기는 곧 식량위기다라는 그런 내용들을 압축하고 있는 것 같고요. 간략하게 말씀드리면은 그 내용입니다. 그 양평이 어떻게 하는지에 대해서 간략하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양평은 지금 양평이 어디 있는지 다 아시죠? 여기 전국에서 모여 있으니까 이제 양평이 위치는 사실은 서울 동부권에 좀 위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양평은 사실 도로 교통망도 잘 되어 있지만은 제일 큰 장점은 뭐냐면은 저희들이 친환경 농업 특구라는 그런 지역입니다. 그래서 친환경 농업을 굉장히 많이 하고 있습니다. 여기 제빵 하시는 분들 많이 계시지만은 친환경 밀을 수입을 거의 다 하잖아요. 그래서 양평에서는 친환경 밀을 생산을 해보자라는 게 저희들의 목적입니다. 처음 시작은 저희들이 양평 참밀을 좀 시작을 선두를 좀 했습니다. 그래서 양평 참밀을 심어보니까 굉장히 추위에 강하고 이런 밀들이 양평에 가능성이 있다. 기후도 변하고 해서 저희들이 작년에 올해 열농가에 13헥타 정도 밀 재배를 시작을 했는데 지금 생산을 한 40톤 정도 생산을 했고요. 품종은 6품종을 저희들이 심었습니다. 양평 참밀을 선두로 해서 안전키밀, 백강, 세금강, 황금알, 고소밀 이렇게 심어봤습니다. 저희들이 전체적인 큰 그림은 이렇습니다. 1차 산업과 2차 산업 그리고 3차 산업 이렇게 좀 해볼 생각입니다. 1차 산업은
쌀 대체 작물으로 저희들이 우리 밀을 좀 재배를 할 계획이고요. 2차는 저희들 가공식품 산업을 육성할 계획입니다. 저희들이 지금 올해 그 농협 창고를 개조를 해서 재분소를 지금 설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가 거래량 회사에서 저희들이 양평을 이전을 한다고 해서 저희들이 작업을 하고 있는데 거기서 재분할 수 있는 능력은 1년에 한 300톤 정도 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이 되겠고요. 내년도에 여기 진흥청에서 오셨지만은 사업비를 지원해 주시면 저희들 한 800톤 정도 생산할 수 있는 재분소 제2공장을 좀 지을 생각입니다. 그래서 밀산업에서 제일 중요한 핵심이 되는 재분소를 저희들이 설치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3차 산업으로서 저희들이 밀문화 육성이라는 그런 거창한 계획을 가지고 문화 육성, 그러니까 밀문화 산업을 육성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올해 밀과 보리가 춤춘다라는 축제를 좀 해왔어요. 했는데 굉장히 반응이 좋고 서울 소비자들이 밀에 대한 반응이 굉장히 좋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산업들을 좀 할 계획입니다. 요 내용은 저희들이 올해 시행했던 축제 행사입니다. 저희 만평에다가 밀을 재배를 해서 저희들이 축제를 좀 해봤습니다. 해봤는데 굉장히 반응이 좋아서 내년도에는 저희들이 더 큰 지역을 만들고 단지를 조성을 해서 이런 문화축제를 좀 할 계획입니다. 추진 성과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들이 2023년도에는 2헥타 정도의 밀 품종을 최종표로 운영을 해서 양평 지역에 맞는 그리고 품종 특성에 맞는 그리고 가공 특성에 맞는 그런 품종들을 재배하려고 노력을 했습니다. 그리고 2023년도 올해 같은 경우에는 한 40톤 정도 생산을 해서 지금 보관을 하고 있습니다. 요게 한 9월이면은 저희들이 재분을 해서 필요하신 그 가공업체에다가 공급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양평 그 밀산업 육성을 하기 위해서 필요로 하신 가공하시는 분들 사업 설명을 했고요. 저번 주에는 저희들이 생산하시는 분들, 제휴하시는 분들 대상으로 해서 저희들이 밀산업 육성 설명을 했는데 굉장히 반응이 좋아서 앞으로 발전 가능성이 있을 거라고 생각됩니다. 방법은 저희들이 밀 재배 면적을 확대하기 위해서는 이모작을 하지 않으면은 특히 또 논에 재배를 하지 않으면은 면적이 늘어나지 않을 거라는 그런 생각이 들어서 논에는 저희들이 우리 밀을 심고 그리고 가루살이라는 그 이모작을 할 수 있는 벼를 심을 계획입니다. 가루살은 쌀가루를 만드는 그런 품종인데요. 이 품종은 밀을 수확하고 나서 한 7월 초쯤에 그 이양을 해도 되는 그런 품종이기 때문에 이런 계획을 가지고 저희들이 재배할 계획입니다. 밀 가공 산업은 저희들이 2023년까지 해서 생산량은 2020년도부터 해가지고 부지 확보하고 지금 2020년도에 저희들이 그 농협 창고 부지를 매입을 했고요. 2023년 올해 같은 경우에는 재분소를 설치를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저희들이 수제 맥주, 그러니까 소비를 많이 할 수 있는 맥주 공장이라든가 아니면 빵 공장을 좀 설치할 계획입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 같이 저희들이 2024년도에 밀 밸류화 사업이 추진되면 저희들이 30억을 들여가지고 제2공장을 재분소를 지을 계획입니다. 경관단지 조성입니다. 저희들이 단지화를 좀 해서 단지 구성이 되면은 저희들이 밀문화 쪽으로 해서 밀문화 축제라든가 아니면은 거기 밀을 생산하는 지역을 중심으로 해서 저희들이 가공 산업을 좀 육성할 계획입니다. 앞으로 향후 계획은 저희들이 2024년도 그러니까 올해 가을에 저희들이 50헥타 정도의 밀 재배 단지를 조성할 계획이고요. 2025년도까지는 한 150헥타, 2026년도까지는 300헥타 정도의 밀 재배 단지를 조성할 계획입니다. 생산량은 양평에서 한 1,200톤 정도 생산할 계획입니다. 방법은 저희들이 논에는 아까 말씀드린 것 같이 이모작을 하지 않으면 생산량이 많이 떨어지기 때문에 농 같은 경우에는 밀을 심고 7월 달에 가루살을 심는 그런 방법을 채택을 할 거고요. 밭 같은 경우에는 밀을 심고 콩을 심는 그런 이모작 형태로 진행을 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올해 저희들이 그 생산량을
생산하시는 분들을 대상으로 해서 그 설명을 할 때 저희들이 말씀드린 내용은 뭐냐면은 기본은 이렇습니다. 올해 그분들이 처음 재배를 하기 때문에 재배, 수확 까지 전 과정을 저희들이 대행을 해주는 그런 대행 업체를 대행을 수행할 계획이고요. 예, 이렇게 수하게 되면은 저희들이 건조, 저장, 가공할 수 있는 그런 온라인 시스템을 원라인 시스템이죠. 그런 시스템을 구축할 계획입니다. 양평을 보면은 저희들이 이렇게 12개면으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요. 동북권하고 서북권으로 좀 나눠져 있는데 양평이 그 강원도 쪽으로 붙어 있는 동북권의 발전이 좀 덜한 부분이 있습니다. 이 지역을 대상으로 해서 저희들이 재배 면적을 확대할 계획이고요. 보시면은 밀을 가지고 할 수 있는 그런 가공 산업들을 좀 육성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밀 맥주라든가 우리밀 빵이라든가 막걸리라든가 파스타 이런 확산할 계획입니다. 오늘 또 저희들이 양평을 대표해서 밀맥주가 왔는데요. 우리밀 맥주거리라든가 아니면은 짬뽕 짜장면 그리고 빵거리 이런 특화된 지역을 좀 발전할 수 있는 그런 지역을 특화시킬 계획입니다. 마지막으로 저희들이 3차 산업으로 해서 밀문화 축제를 좀 대대적으로 할 계획이고요. 올해 여기 와보신 분도 계시지만은 저희들이 축제를 한번 시행을 해봤는데 부지가 좀 좁고 그 교통량이 좀 불편해서 저희들이 좀 대단위 면적 예를 들어서 한 15만 평 이상 되는 지역을 만들어서 거기서 저희들이 우리밀을 가지고 할 수 있는 문화나 아니면 이야기거리를 좀 만들어 볼 계획입니다. 보시면은 아름답죠. 여기 보시면은 저희들이 올해 다 했던 그런 내용들인데요. 축제 때 이런 문화 산업도 육성을 하고요. 양평 같은 경우에는 제빵을 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이 계십니다. 그래서 그분들을 대상으로 해가지고 아까 진흥청에서 개발한 요 기계를 저희들도 한 구입을 해볼 생각입니다. 그럼 굉장히 비싸더라고요. 비싼데 우리밀이 가지고 있는 그런 품질이 좀 저하되는 부분이라든가 아니면은 가격이 좀 높다라는 부분을 정책적으로 아니면 이런 걸 통해서 저희들이 극복할 계획입니다. 급하게 좀 말씀드렸습니다. 양평은 이렇게 좀 밀을 가지고 우리나라의 밀 산업을 양평에서 주도한다라는 그런 개념을 가지고 저희들이 앞으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감사합니다. 이번에는 재분소의 이야기를 들어보려고 합니다. 그동안 아버지의 재분소를 물려받아서 이렇게 열심히 운영하고 계시는 산아래 재분소 김경태 사장님 모시고 산아래 재분소가 꿈꾸는 더 좋은 미를 위한 재분소의 변화 어떤 것인지 말씀해 주십시오. 안녕하십니까. 산아래 재분소의 김경태입니다. 양평군 방금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정말 부럽습니다. 저희 군에서는 이 밀이랑 이 양파랑 이제 겹치기 때문에 저희 군 특산물이 양파기 때문에 밀을 하려고 해도 많이 힘듭니다. 그래도 뭐 농지청도 알다시피 불무의 질을 그래도 함양해서 그래도 제가 뭐 올해 농지청에서 밀 밸류화 산업을 적극적으로 지원해 주셔서 올해 그래도 불무의 지에서 거의 100헥타 올해는 아마 한 100헥타 정도가 저희 함양에서 생산될 겁니다. 방금 이제 이보은 선생님이 말씀해 주셨듯이 저희 아버지가 밀 재분하신 지가 거의 한 지금 이제 한 30년 넘게 하던 지는 이제 15년 올해로 딱 됐습니다. 보통 저는 이제 국내산 밀을 이제 중점으로 해서 뭐 안전키밀, 건강밀, 조경밀, 백강밀, 호밀가루 그리고 아리형밀을 주로 생산 판매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게 현재 저희 이제 공장 내부 사진입니다. 지금 보시면 이제 재래식 재온소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거는 재래식에서는 1차적으로 정선을 하고 단순하게 이제 석발을 하고 그 과정을 거쳐갖고 정맥을 하고 껍질을 벗기면서 통밀살이 돼서 재분을 하는데 이제 앞으로 이제 저희가 새로 재분소를 짓게 되면 이런 식으로 아마 될 겁니다. 처음에는 원맥을 입고를 해서 정선을 하고 이제 가소 과정을 거쳐서 한번 숙성 기간을 거칩니다. 숙성 기간을 걸치고 나서 이제 롤러밀에 들어가서 이제 시프트가 뭐냐면 일반 채라고 보시면 됩니다. 메쉬.
메쉬에서 이제 배유소나 퓨리파이 이게 롤 재봉기인데 여기가 저희가 롤 재봉기를 5대가 놓을 겁니다. 여기에서 이제 분쇄해서 나오는 게 아까 이야기처럼 퓨리파이로 통해서 예, 다시 롤 재봉기가 전부 다 틀립니다. 이게 재분하는 게 곱게 나오는 것도 있고 좀 굵게 나오는 것도 있고 퓨리파이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게 미리 나온 거를 다시 다 전부 다 분리를 해갖고 하는 겁니다. 예. 저기서 다시 또 채통을 거쳐서 밀가루가 생산되고 밀가루도 이제 저는 원래 숙성을 거쳐야 되는데 한 15일에서 한 2주 정도를 거쳐야 되는데 그런 과정이 지금 이제 재래식 재분 과정에서는 이 과정을 거치기 너무 어렵습니다. 너무 이제 내년에 이제 공장을 완공하고 하면 이제 그렇게 이제 재분 방식이 그렇게 될 겁니다. 재래 방식에서는 그냥 단순하게 그냥 석발기라든지 그냥 정성기만 이렇게 있었는데 지금에서는 이제 설비가 전부 다 틀은 겁니다. 예. 임팩트 스카라우라라고 롤과 스크린과 밀이 통과하면서 밀 표면에 보면 깨끗하게 연마해요. 밀 표면에 보시면 우리가 안 보이는 알이라든지 벌레알 이런 게 엄청 많거든요. 그런 거를 전부 다 제거를 할 겁니다. 이제 재본 설비에서 정성기, 석발기라 보시면 되는데 이런 기능이 많이 추가됩니다. 전에는 단순하게 실이 밀을 재본을 하면 채통에서 나오는 게 한 번만 통과가 되는데 지금 앞으로는 이제 플랜 시프트에서 이제 채통이 24개가 있습니다. 24개. 24개에서 밀가루가 나오고 이제 1등급 밀가루가 100kg를 재본한다고 가정을 하면 한 50% 이상은 0.45 이하로 밀가루가 전부 다 나올 겁니다. 그리고 70%까지 재본을 할 경우에는 0.55 그 2등급으로 나온다는 겁니다. 밀가루가. 기계 설비가 하루에 캐파량이 아마 한 15톤, 20톤 이 밀가루 기준으로 하면 한 10톤 정도는 무조건 나오는데 1년 365일 계산하면 주일 빼고 하면 거의 한 1년에 2,000톤, 3,000톤을 재분을 해야 될 겁니다. 저희가 지금 현재 저희 캐파로서는 1년 양이 한 400톤 정도를 재분하는데 아마 기계를 설치를 하고 나서도 한 2달, 3달이면 전부 다 끝나는 겁니다. 그래갖고 여기 있는 밀 제빵사님들께서 이제 밀을 많이 좀 사용해 주시고 그러시면 아마 좀 많이 늘어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하십니다. 혹시라도 여기에 저희 재본소 이제 방문하신 분들도 많은 분들도 있고 그렇지만 나중돼 갖고 지금은 아니더라도 이게 제가 봤을 때는 내년 9월이나 10월쯤에 전부 이제 착공이 될 건데 현대식 재본소가 궁금하시다 그러시면은 언제든지 저한테 연락을 주셔갖고 방문을 해주시면 제가 친절하게 어떤 식으로 이제 밀가루가 생산되고 판매가 되는지 그런 것 전부 다 알려드리겠습니다. 제빵사분들 중에서 마르쉐 이번 햇밀장 준비위원으로서도 수고해주신 더벨로 반영재 대표님 모시고요. 우리 밀 품질에 대해서 작업자의 생각을 말씀을 나눠주시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더벨로라는 힐스업 공장을 운영하면서 납품이라든지 소비자 판매를 하고 있는 업체이고요. 하나는 업체입니다. 제가 빵을 한 지 이제 한 20년 차 됐거든요. 아직 과정이라 보고 있는데요. 아마 앞으로도 우리밀에 대해서 계속 연구를 하겠지만 지금 다들 궁금하신 점들이 하나씩 있으실 거예요. 그 중에 하나가 우리밀의 특성입니다. 사실 특성에 대해서 얘기할 수 있는 게 많지가 않거든요. 그걸 가지고 저희가 작년에 개인적으로 이제 연구를 한 게 있어가지고요. 그걸 가지고 발표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 목차고요. 기본적으로 저희가 두 가지를 하거든요. 밀가루에 대한 특성 분석을 하고요. 두 번째로 그 밀로 빵을 만들어가지고 빵에 대한 특성 분석을 해가지고 결과를 한번 얘기해 보겠습니다. 실험 재료인데요. 보시면 아시겠지만 5가지를 가지고 시작을 했고요. 그 수입밀은 DNS라고 제일 많이 사용되는 밀 중에 하나인데요. 본밀이에요. 그리고 금강밀은 구례에서 재배한 밀을 저희가 받았고요. 그리고 백감밀은 이철규 농부님 백감밀을 가지고 했고요. 안전키밀은 진주에 있는 근곡정미소
그리고 검은 밀은 이제 이철 연구님께서 재배하신 걸로 진행을 했고요. 기본적인 것은 다 원곡입니다. 밀이 가지고 있는 그 품질을 책정하기에는 원곡을 하는 게 좋을 거라고 예상을 했고요. 그리고 가정용 재분기 동일하게 재분인을 했고요. 그리고 동일하게 저온수성 방식으로 통밀빵을 제조해서 측정을 했습니다. 실험 방법인데요. 밀가루 가지고 하는 방식은 일반성 분석, 단백질, 지방, 해분, 수분, 그리고 식이섬유. 식이섬유는 이제 원맥이기 때문에 진행을 같이 했고요. 그 두 번째로 아미노산 분석, 아마도 방금 계속 말씀하셨던 것 중에 하나가 단백질인데요. 단백질이 어떤 단백질이 있느냐가 사실 제일 중요하거든요. 거기에 특성이 아마 다 담겨 있을 거라 보고 있었고요. 그리고 세 번째가 이 항산화입니다. 그러니까 모든 작물들은 폴리페놀 성분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자기를 보호하는 면역 성분이 있는데 밀은 차이가 있는 거죠. 밀이 가지고 있는 특징 중에 하나일 거라고 보고 있고요. 그리고 빵을 가지고 설정한 거는 기본적으로 하는 게 pH, 그 부피, 비용적, 그리고 굽기 손실력. 이거는 이제 발효에 대한 부분들이고요. 그리고 이제 부피에 대한 외부 표면 변체이 하나 있고, 마지막으로 기호도 검사합니다. 그러니까 직접 먹어보고 평가하는 작업인 거죠. 거기까지 하는 게 일반적인 품질 특성 검사입니다. 이게 선물 검사 표인인데요. 이제 보시는 바와 같이 단백질 함량이 제일 높은 군들은 수입밀하고 금강밀인 거죠. 빵용 밀이기도 하고요. 그리고 아무래도 지금 수치가 꽤 높게 나타났는데 껍질을 다 포함되어 있는 형태에서는 기본 수치보다 2% 높게 나타나고 있거든요. 지금 여기서 2%를 빼시면은 일반적인 단백질 수치를 보시면 되는데요. 여기서 이제 큰 특징 중에 하나가 백강밀인 거죠. 백강밀은 빵용밀로 계량이 되어 있는데 지금 11.5% 정도 나와 있고요. 그리고 안진키밀도 꽤 높게 나온 상태고요. 그리고 지방 성분은 사실은 크게 큰 차이는 없었는데요. 그 수입밀 자체가 좀 지방이 높고요. 아마도 재분하신 분은 다 아시겠지만 유통에서 제일 중요한 거는 지방입니다. 이 지방을 제거해야 되는 거죠. 이게 들어가 있으면 산패가 시작되기 때문에. 근데 이제 원곡은 다 포함되어 있는 거고요. 그리고 이제 두 번째 회분인데요. 회분은 아까 수치가 계속 나왔었는데 100ml는 0.5대예요. 그리고 통밀이 들어갈수록 회분이 높아지겠죠. 그리고 보통 1.6%대가 기본이라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비슷하게 나왔죠. 그 식이섬유인데요. 식이섬유는 껍질 두께죠. 밀을 가지고 있는 껍질 두께가 있는데 이게 얇을수록 수율이 더 많이 나오겠죠.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수분인데 수분은 사실은 이게 재분소에서 가지고 있는 밀들은 높아요. 보관에 대한 영향이 있을 거라고 지금 보고 있고요. 낮을수록 보관 처리에 대한 부분이 좀 용이하겠죠. 그렇지만 이제 가공에서는 다른 문제고요. 그 다음에 아미노산 분석인데요. 요게 좀 복잡하죠, 사실은. 총 18종의 아미노산 분석을 가지고 분석을 했고요. 필수 아미노산 아시죠? 그러니까 우리가 먹어야지 흡수되는 것들이고요. 그 중에서 제일 큰 부분 중에 하나가 이런 트립토판 같은 경우가 이제 대사작용을 많이 하기 때문에 중요한 이제 단백질 요소를 보긴 하는데 중요한 부분은 이런 부분들이죠. 안진키밀이 높게 나온 게 있죠. 그러니까 이거는 높진 않아요. 보시면 아시겠지만 좀 미미합니다. 미미한데 안진키밀 자체가 이런 대사작용을 도와주는 아미노산이 높게 나온 거고요. 수입밀도 좀 높게, 그 다음 수입밀이 좀 높게 나온 편이고, 제일 낮게 나온 밀이 아마 검은밀 쪽이 제일 낮게 나왔고요. 얘는 필수 아미노산들이고요. 밀에서는 그렇게 중요한 부분을 보지 않죠. 기능적인 면이 높지 않으니까요. 두 번째가 이제 비필수에서 제일 중요한 거는 보시면 아시겠지만 제일 많은 수치가 얘입니다. 글루탄산이라는 부분이 있는데 이 글루탄산이 제일 높아요. 이게 글루텐이라고 하는 부분을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단백질을 글루텐이다라고 얘기하는 게 얘가 제일 높습니다. 제일 높기 때문에 결과적으로는 이 수치를 보는 거죠. 그 나머지 중요한 부분은 이 프롤린, 시스틴. 그러니까 글루텐을 이루는 두 가지 방식이 있는데요. 하나는 단백질이죠. 단백질이 제일 중요한 거는 이황화 결합이라고요. 황을 가지고 있는 아미노산들이 결합하는 부분이거든요. 그게 밀이 가진 특징인데 이 프롤린하고 시스틴이 되게 중요합니다. 글루탄산은 기본적으로 가지고 있는 수치가 있고 거기에 프롤린과 시스틴이 어떻게 작용하냐에 따라서
사실은 그 밀이 가진 특징을 가지고 얘기할 수 있거든요. 근데 여기서 저희가 연구할 때 알게 된 사실 중에 하나는 이 프롤린 수치입니다. 이 프롤린이라는 게 재배 과정에 영향을 받아요. 특히나 봄밀하고 겨울밀 사치가 여기서 발생을 하고요. 이 프롤린이 높을수록 정성이 좋아집니다. 탄력이 좋아지기도 하고요. 아마도 지금 수입밀이 제일 높게 가지고 있기 때문에 저희가 추측하기로는 제일 높게 그러니까 제빵성이 좋을 거라고 예상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이 있고요. 특징적으로 지금 그 백감밀 같은 경우가 알란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높게 나타난 부분들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은 사실은 저희가 기능적인 부분에서는 이걸 보는데 맛이나 그런 부분에서는 풍미가 있기 때문에 외국 논문 사례에서는 단백질이 분해하면서 발효라든지 그 작용에 의해서 결과적으로는 아로마를 가진다고 얘기하거든요. 그러니까 여기 있는 어느 아미노산들이 결과적으로는 풍미에 연관될 수 있다고 보고 있기 때문에 그건 저희 계속 연구해 갈 부분이라고 보고 있고요. 빵에서는 아직 여기서는 이제 발효종을 쓴 게 아니기 때문에 그 부분을 저희가 좀 더 연구를 해보겠습니다. 그 다음 항산화 측정인데요. 아까 일반 성분을 보셨듯이 껍질이 많을수록 항산화가 높습니다. 이게 일반적인 성분이고 그러다 보니까 검은밀이라든지 안증키밀이 높게 나온 부분도 있고요. 아마 항산화에 대해서 이렇게 들어보신 분도 있을 텐데 기본적으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산화 스트레스를 제거하는 게 건강의 핵심 중에 하나라고 얘기를 하고요. 결국 그 세포가 가지고 있는 인지질을 강화시키는 게 항산화거든요. 그런 점에서는 지금 안증키밀하고 검은밀이 높게 나와 있는 부분이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은 아마 재배든 종자에 가진 특징이라고 보고 있거든요. 그리고 수입밀이라든지 이런 부분, 금강밀도 좀 낮게 나오는데 이거는 아무래도 특징에 대한 환경적 요소 아니면 여러 가지 이런 것이 있을 거라고 보긴 하는데 생산량 차이도 있겠죠. 그거 저희가 지금 보고 있는 부분이고요. 이게 지금 저희가 이제 빵으로 했을 때 나타난 결과입니다. 이 글루텐이라는 감정이 하나 있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비슷하게 나올 거라고 저희가 예상을 했고요. 한 가지 이제 저희도 예상치 못한 게 하나 있는데 백강밀입니다. 백강밀은 아까 11점대 단백질을 가지고 있는데 부피가 제일 크게 나왔고요. 그리고 볼륨감 제일 좋았고요. 이 점에 대해서는 저희도 사실을 좀 알아보고 있는데요. 사실 확실한 근거는 없습니다. 제빵에 있어서는. 근데 그 다음 절에 보시면은 이게 이제 기본적인 형태인데 제일 높게 나온 거죠. 백강밀이요. 그러니까 이거는 저희가 연구했던 연구 예상했던 부분하고 벗어난 부분이어가지고 그 또 하나의 검사에서 이게 기후도 검사인데요. 이거는 이제 대학원생들 40명한테 정보 없이 제품을 줘가지고 시식했을 때 7점 척도로 나타난 표입니다. 근데 여기서 보시는 바와 같이 뭐 색상이라든지 이런 특징들은 나타났는데 마지막 전체 기호도에서는 백감밀이 제일 높게 큰 차이는 아닌데요. 높게 나온 부분이 있는 거죠. 그러니까 저희는 여기에 주목하는 거거든요. 아, 이게 단백질만의 문제는 아니구나. 그리고 결과적으로는 어떤 문제가 있는 거지? 그러니까 아까 말씀하셨듯이 시비를 많이 하면 단백질 수치가 높아지죠. 그건 이제 생산량도 높아질 거예요. 단순히 농업하시면 아시겠지만 시비량과 생산량은 좀 직결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근데 문제는 시비를 줄였을 때 생산량은 떨어지는데 맛에 영향이 있는 겁니다. 이건 저희도 좀 계속 생각해야 될 문제라고 좀 보고 있고요. 하지만 이거에 대한 등급은 없겠죠. 맛에 대한 평가는 사실 주관적이니까요. 그러니까 이 점에 대해서 저희가 계속 그 자료를 측정했을 때 한 가지 알게 된 사실은 식물은 시비가 늘수록 스트레스가 높아진다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시비가 줄일수록 스트레스가 적기 때문에 면역성이라든지 그런 부분들이 더 강화되는데 이게 빵의 부피하고도 연관성이 있을 수 있다라는 게 저희 추측입니다. 그거에 대한 결과는 없고요. 그러니까 저희가 여기까지 한 게 이제 기본적인 많이 사용하는 밀들에 대한 기본 척도를 좀 제시해보고 싶었고요. 그리고 이번에 다시 한번 실험을 했는데요. 이번에 실험한 거는 이제 양평 찬밀이라든지 찬밀들에 대한 자료는 제가 다음 해에 따로 준비해 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너무 흥미진진한 연구 결과를 공유해 주셨는데요.
가장 척박하게 시비를 전혀 하지 않은 자연재배 방식으로 기른 글루텐도 굉장히 낮은 밀인데 제빵성에 문제가 없었고 그리고 오히려 풍미나 이런 면에서 만족도가 높았다라면은 좋은 밀을 만들기 위한 길이 단순히 한 가지 길이 아닐 수 있겠다. 더 다양한 길, 다양한 방식을 우리가 같이 논의해야 된다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더불어농원 신두철, 권태옥 두 농부님을 앞으로 모시겠습니다. 네. 지구와 씨앗을 지키는 농부 권태옥. 신두철입니다. 우리는 논산에서 살고 있어요. 저희는 안진키밀 주로 심고요. 왜 안진키밀을 심었냐면요. 저희는 토종을 지키는 농부이기 때문에 농사를 짓기 때문에 그 안진키밀 하고요. 또 스펠트도 보니까 고데기 있고 이쁘고 멋있더라고요. 그래서 요거 했고요. 또 아까 여기 계량 중에서는 우리 동네가 밀을 한 100톤 넘게 이렇게 장목반을 사는데 그쪽에서 새 금강밀을 심고 있습니다. 그래서 새 금강밀을 심고 이거는 한번 호밀을 심었는데 호밀은 거의 사가지를 않으시더라고요. 그래서 호밀은 한 번만 심었습니다. 그리고 이거 그라노 두누는 이탈리아 그쪽에서 많이 심는 밀인데 저희가 우리 지역에서 저희가 햇밀장을 조그만하게 했는데 그 이탈리아 문화원하고 내년에는 함께 할 거여서 요거 심기로 했는데 이건 아직 제가 안 심어봐서 자세히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요거 조금 세계적으로 가는 추세입니다. 저는 요게 이제 주로 안진키밀인데 저 같은 경우는 모르겠어요. 제가 안진키밀이 저는 너무 좋더라고요. 그래서 여기에 푹 빠져서 주로 이제 계속 안진키밀은 계속 심고 있는 품종 중에 하나입니다. 요게 이제 스펠트라고 아까 조금 우리 이제 출점자들한테 요 얘기했더니 모르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저는 멋있고 이쁜 사람을 좋아해요. 근데 얘는 일단 멋있어요. 막 키가 쭉 컸잖아요. 되게 멋있고 그리고 이게 두꺼워요. 이 가시 이렇게 껍질이 되게 두껍고요. 우리가 지금 2년째 심고 있는데 우리 남편이 되게 똑똑해요. 그 2년 심으니까 스페이트의 그 생리를 다 이제 파악해서 스페이트에는 어떻게 하면 좋겠다, 이렇게 심으면 좋겠다. 이게 딱 돼서 내년에도 심을 건데 이건 매력적인 거고요. 빵을 만들었는데도 엄청 맛있더라고요. 요게 근데 이성기 대표님 빵 만드는 걸 봤는데 이게 하나로만 하는 게 아니라 브랜딩 하더라고요. 안진키밀도 섞고 이거 해서 그건 몇 대 몇인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하여튼 이거 하니까 빵도 괜찮고 맛있더라고요. 이것들도 다른 이름은 고대밀이라고도 하더라고요. 이거는 저희가 호밀 심었는데 호밀은 심는 이유가 올해 이제 저희는 유기농 하니까 초생재배 하기 위해서 호밀을 심어서 호밀은 그냥 논에서 심어서 거름으로 갈아엎고 이런 정도만 심었는데 이것은 이제 끝까지 해서 생산을 했는데 저희가 이게 팔지를 잘 못해요. 농사만 짓다 보니까 그래서 호밀은 못 팔아서 그냥 있고 저희는 이거는 그냥 초생재배로 많이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런 거 겨울에 뿌려놓고요. 그 다음에 농사 지으면 얘는 겨울에 크는 거잖아요. 여름에 봄 정도 한 조금 더 지나면 얘가 알아서 자기가 이렇게 쓰러져요. 거름되거든요. 이거 그냥 농사 질 때 이거 사용하면 엄청 좋아요. 그냥 호밀도 좋은데 농사 질 때 유기농 하는 사람 엄청 좋습니다. 그리고 여기 이제 수매예요. 수매는 제가 또 잘 몰라요. 근데 이쪽에서 할 거예요. 수매는 저희 동네가 아까 말하다시피 상월면이라는 마을이 있는데 거기 새 금강밀만 심어요. 다른 거 심으면 이렇게 교잡이 된다고 해서 다른 거 못 심고 새 금강밀만 심는데요. 아까 우리 박사님이신가 말했잖아요. 등급제로 한다고요. 등급제가 있긴 있는데 하여튼 있어요. 그래서 일단 하고요. 그리고 이제 문제는 저 같은 경우는 이렇게 빵하는 친구나 대표님이라든가 알아서 제가 정말 미질에 신경 쓰면서 농사를 짓는데 이게 수매를 한다든가 대량으로 해서 뭐 하면 누가 가져갈지를 모르는 거예요. 밀 자체가 우리나라 밀이 미질이 정말 좋구나. 수입산도 좋은데 우리나라 밀도 좋구나. 아까 말한 것처럼 백강밀도 좋고 안진키밀도 좋고 이런 것도 좋다. 이렇게 해야 되는데 점점점 우리 밀을 쓰면 안 좋네 이럴 것 같아요. 그래서 정말 밀질을 생각을 안 하는 것 같아. 누군가는 먹는 거잖아요. 그래서 정말 이렇게 많이 개량해서 좋은 게 왔는데 농부들하고 이렇게
교육도 막 해야 될 것 같아. 이렇게 주기만 하는 게 아니라요. 정말 좋아서 정말 좋은 밀질이 나와서 정말 좋게 그래서 개량만 하는 게 아니어서 이렇게 교육도 가끔 하면서 농부들의 의식을 좀 막 깨는 거 해야 되는데 수매에 대해서는 우리 남편한테 마이크를 들리겠습니다. 예, 안녕하세요. 예, 논산에서 밀농사 짓고 있는 신두철입니다. 예, 시간이 엄청 짧게 주셨는데 이렇게 오래 말을 하니 제가 얼마 못할 것 같아요. 근데 뭐 수매 뭐 이런 거보다도요. 이렇게 제가 이렇게 감사드리겠다는 말씀을 드리는데 우리가 제가 제목을 보니까 이 건강한 밀, 질 좋은 밀을 어떻게 농부가 생산하는가 뭐 이런 주제로 이렇게 돼 있어서 제가 바빠서 준비를 못했어요. 못했고 했는데 우선은 우리 농가에서 밀을 생산해서 이렇게 주면은 여러 곳에 아까 발표하신 뭐 이렇게 가공하시는 분도 있고 그리고 이제 마르쉐 여러 제빵 하시는 분들 이런 분들이 있어서 저희가 또 이렇게 농사를 짓 수 있다는 게 참 고맙고 감사합니다. 그렇게 감사드리는 말씀 드리고요. 수매는 제가 뭐 이런 거 말하면은 좀 시간이 짧아서 이렇게 다 말할 수가 없고 그래도 대략 우리가 제가 논산이거든요. 논산에 우리 밀 장목반을 이렇게 해서 좀 활동을 하고 있어요. 생산을 하고 해서 새 금강밀을 장목반에서 생산해서 정부 수매를 하고 있는데 그 부분을 잘 이렇게 해서 보조도 해주고 해서 좀 우리 밀이라는 생산력이 좀 많이 커지고 좀 도움을 많이 받고 있는 것 같아요. 제가 진짜 이게 밀을 떠나서 우리 밀, 우리 콩 이게 좋잖아요. 우리 밀 왜 소비자들이 우리 밀을 먹어주고 아니면 우리 밀이 왜 먹냐 하면서 그러면 생산 과정이나 이런 공정이나 이런 걸 좀 좋은 제품을 만들어서 먹자는 의미인데 이 외국에서 뭐 GMO 식품이니 뭐 이런 뭐 유전자 조작이니 이렇게 생산되는 기반이 왜 우리 밀을 찾는 이유는 수입 밀은 거기서 재배 환경이나 뭐 이런 거를 따져서 좋은 밀을 먹자고 하는데 과정이 그래요. 밀을 떠나서 콩이나 이런 거를 다 따라가고 있어. 우리 콩에도 우리 농업 현실이 그래요. 그래서 그런 부분이 좀 안타까워서 농가들도 그렇고 정부에서나 이렇게 교육기관에서도 이렇게 그런 거를 격려를 하고 뭐 이렇게 교육을 할 때 진짜 우리 밀은 제대로 된 그런 식품, 안전한 국민들이 먹을 수 있는 생산되는 그러한 기반이 잡혀야 되는데 시간이 짧으니까 이만 마칠게요. 그래서 뭐 우리는 열심히 농사 지어가지고 이렇게 드릴 테니까 가공하시는 분 참 제일 좋게 우리 뭐 전문적으로 좀 들어도 잘 몰라요. 그래서 이제 그런 거 잘하면은 마르쉐나 이런데 이렇게 가공해 주시는 분들 참 고맙게 열심히 해주셔서 우리 밀도 많이 생산되면 많이 팔아주세요. 고맙습니다. 사실 제가 아는 농부님 중에서 우리 좋은 밀을 기르기 위한 농사 기술 이런 것들을 가장 많이 아시는 농부님이신데 제가 시간을 너무 적게 드린다고 미리 겁을 드렸던 게 패착이었던 것 같습니다. 마르쉐 햇밀장이 이렇게 장소도 못 구하고 그래서 굉장히 많이 고전을 했는데 그 스폰서 두 분이 나서주셔가지고 올해 햇밀장 가능했거든요. 그래서 특히 한살림 먼저 손들어 주셔가지고 오늘 이 자리가 가능했습니다. 한살림 이경현 홍보본부장님 잠깐 앞으로 모시고. 안녕하세요. 한살림에서 일하고 있는 이경현이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네, 마르쉐 덕분에 한살림도 햇밀장에 참여할 수 있게 돼서 너무 기쁘고 반갑고 또 반가운 얼굴들도 뵈서 너무 좋은데요. 한살림이 사실은 저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이 마르쉐에 계신 분들 안에서는 한살림은 대농이잖아요. 대농이고 가공도 많이 하고 있는 곳이지만 사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밀이 자급률이 1%도 안 되는 게 지금 몇십 년째 이어지고 있어서 한살림은 이 문제를 조합원들과 그리고 사회와 많이 이야기를 나누는 시간들을 올해부터 좀 많이
가지려고 하고 있어서 캠페인도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햇밀장도 저희가 눈꽃만큼 후원을 하게 됐고요. 그리고 한 가지 안내를 드리고 싶은 거는 10월 달에 저희가 우리밀 위크를 진행을 할 예정이에요. 말은 거창한데 지금 동네에서 작은 빵집들을 하고 계시는 이 마르쉐에 출점해 계시는 분들을 포함해서 작은 동네 빵집 분들에게 저희 한살림 유기농 밀가루를 10kg를 지원을 해드릴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살림 유기농 밀로 한번 빵이나 과자를 만들어 보시는 기회를 가지시고 그 기간 동안은 동네 분들에게 그걸로 빵을 판매하시도록 하는 지원을 해드릴 예정입니다. 저희 한살림 밀가루는 다 주식회사 우리밀에서 다 수매를 하고 계시고 또 그걸로 과자들을 만들어서 공급을 하고 계시는데요. 오늘 작은 선물을 준비해 주셔서 과자랑 과자 선물 드리고 또 저희 한살림에서는 주우리밀에서 가공한 밀가루 3종을 같이 선물로 드릴 예정이니까요. 가실 때 받아가실 수 있도록 선물 준비했습니다. 앞으로도 계속 자주 뵈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저는 시댁 친정 다 합해서 농사를 아무도 안 짓는데 농진청 일만 하고 돌아다니는 약간 농진청에 정신이 빠진 서울시 전업주부예요. 네, 뭐 이런 여러 가지 타이틀이 있는데 제가 오늘 여러분들께 마지막으로 드리고 싶은 말씀은 소비자 입장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냥 우리밀 너무 품종 개발 잘해 주시고 농사 잘 지어 주시고 빵 맛있게 만들어 주시는데 대한민국 사람들이 우리밀인지 수입밀인지 몰라서 1%만 우리밀을 먹고 있어요. 그래서 그냥 아주 가볍게 사진 몇 컷 보여드릴 거예요. 여러분들이 제가 정확하게 여러분들 정체성을 모르기 때문에 농가에서 아니면 베이커리에서 아니면 다른 여러 가지 가게를 하실 때 우리밀을 조금만 더 팔 수 있는 더 제품을 고객들에게 많이 갈 수 있는 방법을 잠깐 알려드릴게요. 대한민국 사람들이 저는 소비자를 계속 만나거든요. 아마 가게 하시는 분보다 더 자주 만나는 것 같은데 우리밀을 쓰는지 안 쓰는지 조차를 모르고 있어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고민을 좀 하셔야 되고요. 네, 아까 우리 한살림에서 식량 주권을 위해서 독립운동을 한다 그랬는데 저는 자칭 타칭 우리밀 독립투사로 거의 10년이 조금 안 되는 세월을 계속 소비자들에게 우리밀을 알리고 있어요. 제가 농사도 안 짓고 빵도 안 한다 그랬잖아요. 여기 계시는 농부님들과 여기서 가게를 하시는 분들한테 도움이 조금이라도 되라고 제가 그냥 게릴라처럼 막 돌아다니고 있어요. 자, 서울로 7017에서 우리밀 보신 분 계신가요? 서울로 7017 첫 해에 제가 우리밀을 심었던 사람이에요. 그래서 서울로 7017에 이렇게 우리밀을 심으면서 어때요? 우리밀 이름을 다 이렇게 써놔야지 사람들이 세뇌당한다. 어디 가서 우리밀을 찾는다. 그래서 농진청에서 다 이렇게 함께 해주셔가지고 우리밀을 심었고요. 우리밀을 먹는 사람이 우리같이 50이 넘은 사람이 제가 아직 60 넘은 것 같이 보이긴 해도 50분이 안 넘었어요. 50이 넘은 사람들이 먹기에는 충분하지만 자라나는 세대들에게 입맛을 국산밀을 줘야 된다. 그래서 저희 여기 있는 농진청 밀연구팀과 함께 우리밀 교육용으로 우리밀 책자도 같이 만들고 서울로 우리밀 가드닝 그리고 아이들하고 심어도 보고 만리동에 우리밀길 만들어서 소리정원도 만들고 이렇게 우리밀을 할 때 이렇게 했는데 다 아쉽게도 지금은 정책이 바뀌어서 서울로 7017에서 또 어느새 슬그머니 우리밀이 사라지는 여러분들께서 자꾸 막 해달라고 그래야지 생길 수 있어요. 자, 그래서 저는 또 우리밀을 가지고 어때요? 농장이고 현장을 막 쫓아다녀요. 여러분들보다도 현장을 더 쫓아다니는 것 같아요. 어때요? 밀살이라는 거를 해서 영상 35도에 밀을 구워 먹으면 얼마나 맛있는지 아냐 이래가지고 굽게 하고요. 이분들이 참석하셨던 어르신들이 평생 태어나서 가장 밝은 모습으로 웃어봤대요. 35도 이렇게 밀 구워 먹고 어때요? 아이들하고 재분하고 현장도 다니고 이렇게 계속 밀을 알리러 돌아다니고 있어요. 자, 게릴라 가드닝. 제가 우리밀을 그냥 알리는 것만이 아니라 오늘도 보셨다시피 이렇게 들고 다니면서 어때요? 계속 우리밀을 기르자고. 가까이 보아야 예쁘다, 오래 보아야 사랑스럽다 이러잖아요. 누군가는 우리밀을 봐야지 살 수 있거든요. 그래서 어때요? 제가 이렇게 밀을 들고 다니면서 사람들하고 계속 심게 해요. 여기 보면 이렇게 만들었잖아요. 우리밀 이걸 제가 막 들고 다니면서 사람들한테 만나면 나눠줘요. 그래서 이렇게 해서 파리를 키우면 요만큼 자랍니다. 요걸 잘라서 밀싹 주스를 해 드세요. 여러분이 좋아하는 폴바셋
카페에 가면 7,500원짜리를 여러분들 집에서 몇 잔씩 만들 수 있습니다. 이런 걸 알려드리고요. 이렇게 들고 다니고요. 네. 그럼 어때요? 이분들 그냥 들고 가서 그냥 받아가면 안 되잖아요. 왜냐면 제가 종자를 막 후원받아서 하고 있는데, 그래서 각자 정말로 키웠는지 찍어서 저한테 인증 보내라 그래요. 그럼 이렇게 각각의 방법으로 큰 화분이 있는 사람들은 더 하고 각각 자기가 키운 거를 저한테 사진을 보내줘요. 그러면은 이걸 가지고 우리밀 새싹 요리를 응용하는 방법들. 그래서 이렇게 샐러드에 해 드시는 분들, 요분은 암이 4가지 걸렸는데 원자력병원 과장님께서 밀싹 주스를 먹으라고 해서 사과하고 이렇게 갈아서도 먹고, 된장찌개, 이거 부추나 파 아니에요. 밀이 들어가고, 이렇게 해서 다 드시는 방법들, 각각 집에서 키우는 방법들, 이렇게 해서 같이 다 우리밀을 키우다 보니까 사람들이 그냥 가서 빵을 사게 돼도 자꾸 우리밀 빵집을 가게 된대요. 그게 제가 노리는 노림수고요. 연어 스테이크에 밀싹 분말, 밀을 조금 많이 하면은 이렇게 밀싹 분말을 만들어 가지고 갈아서 먹으면 여러분들 밀에 대한 성분 좋은 거는 더 잘 아실 테니까, 예, 특히 술 드시는 남자분들 간에 정말 좋으니까, 예, 그렇게 알고 계시고, 아까 우리밀을 가져가신 분들이 여러분들 가게를 하거나 농장을 하거나 다 어때요? 어떻게 홍보할까잖아요. 제가 막 나눠줬는데 자기네가 SNS에 다 이렇게 올렸길래 저한테 올렸다고 얘기도 안 하는데 제가 가가지고 캡처해가지고 와서 이렇게 다 해봤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홍보는 이렇게 하시면 되고요. 자, 이게 뭐예요? 밀꽃이잖아요. 밀에서 꽃이 핀다고 했더니 사람들이 무슨 밀이 꽃이 피어 한 번도 본 적이 없어 이러는데 1년에 일주일만 볼 수 있습니다. 예, 이 밀꽃 가지고 세밀화, 이건 세밀화 아니에요. 세밀 사진이고, 여러분들 농장 하시거나 이러면 이런 걸 이용해 가지고 고객들을 좀 끌어들일 수 있는 거고요. 자, 이건 어때? 이탈리안 레스토랑으로 간 우리밀. 꽃보다 우리밀. 꽃을 사용하는 모든 곳에 우리밀을 사용하려는 거예요. 이탈리안 레스토랑을 개업하시는 분이 계셔서 제가 이 우리밀을 밀싹을 딱 개업 날짜에 맞춰서 10일 동안 키워가지고 이렇게 갖다 드렸어요. 붙여가지고 다 테이블마다. 그랬더니 화환이 온 것보다 더 좋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이 레스토랑에서 수입밀 쓰지 말고 우리밀로 피자도 만들고 파스타도 만들고 하자 이래가지고 이렇게 갖다 드렸고요. 그 다음에 어때요? 도시농업 현장으로 간 우리밀. 남양주 센터에다가 아까 어느 분 말씀하셨죠. 밀을 갈아엎으면 땅이 좋아진다고. 그걸 막 계속 얘기해가지고 도시농업 현장에, 예, 밀을 이렇게 심었어요. 갈아엎을 요령으로. 그렇지만 어때요? 다시 주민들을 데리고 밀 이야기를 하고 같이 와서 이런 행사들을 했어요. 거기서 현장에서도 우리밀 가지고 강의를 했는데, 알림을 이렇게 했는데, 이런 걸 들으니까 훨씬 잘 들으세요. 집중하고요. 현장이다 보니까 어때요? 여기처럼 PPT도 없어요. 이렇게 해서 출력해가지고 가져가서 하는데, 그래도 굉장히 집중해서 잘 들어요. 어때요? 35도에 앉아서 이렇게 잘 들어요. 단지 이거 하나 더 드린다는 것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들이 어때요? 이분들 같이 사진 찍자 그러도 그래도 잘 찍고. 여긴 어때요? 딸기 농장인데 딸기가 다 없어질 때 되면 프로그램이 없어요. 그래서 이 딸기 농장 안에서 또 이렇게 해놓고 고객들하고 체험 농장, 교육 농장, 치유 농장 많이 하시잖아요. 이렇게 세팅을 해놓고 우리밀 이야기를 일단 하고 딸기 고추장을 만들거나 뭐 딸기 잼을 만들거나 하는 프로그램을 하는데, 여러분들 베이커리나 가게에서 이런 걸 다 접목해서 하시면 충분히 할 수 있다. 이 딸기 농장은 어린 왕자와 딸기라는 제목에서 어때요? 장미와 밀이 어린 왕자에 나오는 곳이어서 제가 이렇게 세팅을 해놓고 함께 만나고, 예, 딸기 농장에 이렇게 세팅을 해서, 예, 이렇게 밀 직접 이런 식으로 다 해서 확실히 예쁘고 좋아하셔가지고요. 어린 왕자 책이랑 이렇게 다 세팅을 해서 하는 방법을 보여드린 거고, 학생들인데 이거 나중에 하나씩 다 나눠드릴 거라 했더니 이렇게 집중 잘해서 밀 이야기를 들어요. 제가 이 밀 이야기를 이렇게 하는데 저한테 남는 게 있나요? 없어요. 저 그냥 여러분들이 우리밀 잘 길러서 우리밀을 제발 1%가 아니라 10%까지만 올라가도록, 제가 우리밀 자금률 10% 되면 저 독립투사 그만하려고요. 네, 그래서 이렇게 진행을 하고 있고요. 예, 딸기 치유 농장에서 결국 이렇게 하는데 효과 정말 좋아요. 여러분들 가게에서 뭐 하시면 고객들하고 이런 행사, 빵 10,000원어치 사면은 요거 하나 드립니다. 요렇게 기릅니다. 이런 걸 실물을 가게에다 직접 해놓으면 우리가 어때요? 국산 농산물을 쓰는 거에 가장 어려운 점이 뭐예요? 믿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분들이 이걸 키우면 이 빵집은 정말 100% 국산밀을 쓰는구나, 이런 거에 대한 신뢰감이 생기거든요.
네. 그래서 어때요? 빵 농장에 요렇게 여기 꼬마미를 직접 이사까지 가게 이렇게 키우는 것까지 세팅을 해서 아이들 오면 교육도 하면서 이렇게 키우게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파츠파츠 지금 불이 안 들어오는데 아까도 저희가 이 상을 달래는 사람 이게 굉장히 많았거든요. 그리고 이거 저 키우기 싫은데 키워진 걸로 주세요 하시는 분들도 많고 여러분들 가게 하실 때 아까 뭐 맛있는 거 파시는 분 많았잖아요. 이 식사하시면 저희가 요거 키운 걸 드립니다. 이거 딱 8일 키우면 이렇게 돼요. 그래서 이렇게 해서 하나씩 나눠드리면은 지역사회에서 핫플이 되는 거죠. 포토존만 하나 잘 만들어 놓으시고 이렇게 하고 또 어때요? 농장에서 회의를 하는데 저희가 국회의원들하고 농부들하고 같이 우리밀 다른 회의를 하는데 우리밀을 가지고 이렇게 다 꽃처럼 다 만들었어요. 그래서 이렇게 다 세팅을 했어요. 그래서 제가 꽃보다 우리밀이라고 꽃이 들어가면 이렇게 예쁘게 되는 장면들이 굉장히 많아요. 어때요? 우리밀을 가지고 다 이렇게 단지 포트에다가 밀싹 좀 키웠는데 이런 모습으로 다 키운 거고요. 여기는 어때요? 마을에서 겨울에 모든 곳이 황량할 때 어때요? 제가 마당에다가 손님들 올 때 우리밀을 다 키워가지고 고객들 오는 데마다 이렇게 만나고 이 우리밀을 통밀쌀 아까 오가그레인에서 통밀쌀 판매하시던데요. 통밀쌀 넣어서 치유 밥상을 놓고 경관으로 이렇게 만들기 위해서 이렇게 한번 만들고 죄송해요. 초상권 때문에 제 얼굴만 썼어요. 제가 나름 죄송해요. 더 예쁜 사람 많은데 그래서 이렇게 인생샷 들고요. 그리고 어때요? 제가 독립투사잖아요. 우리밀 독립운동은 어때요? 독립운동과 집안하고 해야 되잖아요. 김구 선생님 중손자고 며느리예요. 예, 이렇게 독립투사들 같이 만나서 서울 시민들에게 100년 씨앗이라고 이름을 만들었어요. 제가 그래서 독립운동의 씨앗으로 만들어서 3.1운동 100주년 기념 사업 때도 다 보냈고 국제 포럼 할 때 독립운동에 대한 국제 포럼 할 때도 밀을 가지고 이렇게 다 세팅해가지고 이렇게 해서 저야말로 그야말로 진짜 독립운동을 하고 있고요. 어때요? 독립운동 어떻게 하는지 아시죠? 28 독립선언, 3.1운동 독립선언서 33인 이러면은 여기다가 33알을 붙여가지고 이 독립운동 컵이랑 해서 고등학생들 만들어가지고 자원봉사 받아서 시청에서 나누어주고 이런 행사들을 100년 독립선언의 씨앗이라고 이름 붙여가지고 다 만들었고요. 이제 다 끝났어요. 네네. 자, 이 이야기 어때요? 여러분들 우리밀을 가지고 지금은 제품이 좋고 뭐 글루텐이 어쩌고 이런 게 아니라 내가 우리밀을 길러서 직접 아니면은 우리밀을 정확하게 쓰는 빵집입니다. 음식점입니다. 농가입니다. 이런 거를 이런 모습으로 보여주면서 이렇게 사용할 수 있으면 다양한 모습으로 사용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서울시 시민이고 국산밀을 100% 쓰고 먹고 활용하는 남북회였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이제 정부 정책이 조금 더 농부님들 정부 정책 전반에 대한 말씀을 좀 해주셔야 될 상황인 것 같아요. 식량가건 쪽에 좀 부탁을 드려야 될 것 같고요. 그 우리밀 테크닉의 어떤 한계를 느끼면서 뭔가 그 밀의 특성 부분, 우리밀의 그 끈적거리는 특성이 굉장히 고유한 특징이잖아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한 것도 말씀을 좀 같이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그 우리밀 품질이 전체적으로 안정적이지 못한 문제들이 계속 생기고 있는데요. 이 문제와 관련해서는 그러면 경태 사장님께서 우리밀 품질 어떻게 하면 안정적으로 만들 수 있는지에 대한 말씀 주셨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사실 품질 문제가 단순히 품종의 문제라든지 그런 그 농법의 문제만이 아니라 사실 굉장히 다양한 것들이 연결돼 있잖아요. 그래서 아까 반영재 대표님 말씀하셨던 그런 우리나라 밀들의 고유한 특성들을 좀 잘 살리는 방법도 있을 수 있고 또 어떤 자연재배라든지 뭐 이런 재배 방식의 변화도 또 있을 수 있어서요. 이런 이야기들을 좀 같이 해주실 수 있는 분이 누가 계실까요? 우리 송동훈 선생님, 송동훈 선생님 오랫동안 우리밀 세상을 여는 사람들이 우리밀 고민해 오셨던 게 있어서 짧게 조금 한 말씀 조언해 주시면 좋겠고요. 또 한 분 모시면은 변현단 선생님 그 토종 시드림으로 지금 양평 찬미를
그 찬밀을 발굴하시고 또 양평 찬밀 외에도 굉장히 많은 토종 밀들을 지금 계속 발굴하고 보존해 가시는 씨를 이어가기 위한 노력하고 계시는 씨드림의 변현단 대표님께서 또 밀 이야기 잠깐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그 네 분에게 마이크를 이렇게 돌리도록 하겠습니다. 순차적으로 받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아까 발표하셨던 반영재 대표님, 더벨로의 반영재 대표님 얘기하셨던 이제 단백질 함량은 적은데 빵이 잘 되는 부분은 아마 이렇게 좀 생각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뭐냐면 단백질을 구성하고 있는 물질은 아미노산이 맞습니다. 아미노산이 합쳐져서 단백질을 이루는데 그 중간에 하나가 더 있어요. 아미노산 결합 구조가 되면 글루텐 안에는 글리아딘과 글루테닌이 조성이 돼야 돼요. 그래서 모든 게 갖춰지면 결국 단백질이 됩니다. 그래서 아마 결과 데이터에서 중간에 조금만 더 추가한다면 글루텐 함량과 글루텐을 이루고 있는 조성들을 조금만 더 봐주시면 백강이 만약 이런 겁니다. 질적으로 굉장히 좋은데 함량이 적고 아니면 함량이 많은데 질적 조성이 적으면 부적합하면 아까 보셨던 수입밀, 금강밀의 단백질이 높았는데 구성 성분의 조합이 조금 불결합한 부분들이 조금 많아서 함량은 많아 보이지만 조금 불리한 부분이 있었던 거니까요. 그거 한번 추가적으로 글루텐 함량과 질적 조성만 추가적으로 보시면 백강밀은 사실 저희도 알고 있는 부분은 그거예요. 함량 자체는 조금 적습니다. 유전자 조성, 그 글루텐 성질이 강한 특성을 보이고 있어서 또 하나 이제 아까 더불어농업 쪽에서 얘기하셨던 정부 비축밀로 들어가는 밀이 뭔가를 치고 있다라는 오해 부분이 소지가 있어서 뭐냐면 저희가 표준 재배법에는 추가적으로 주는 제초제나 영양제는 없습니다. 없는데 지자체에서 아마 조금 더 우리 밀을 잘 재배해 주십사라고 해서 원예에서 사용하고 있는 영양제를 추가적으로 지원하고 있는 부분이 조금씩 포착이 되고 있어요. 사실은 영양제를 안 주는 게 맞습니다. 오히려 영양제를 주면 수분 함량이 들어가고 영양소가 더 들어가기 때문에 굉장히 수확 시기가 더 늦어져요. 그러다 보면 또 이모작이 안 되고 벼를 이양을 못 합니다라고 소리가 자꾸 들리기 때문에 표준 재배법에 준해서 적정량만 비료를 주시고 그 밖에 제초제나 영양제는 안 주시는 게 훨씬 더 좋습니다. 그것 때문에 아마 조금 오해의 소지가 있어서 조금만 정정해 드리고요. 아까 얘기했던 독립투사. 요 표현은 사실 우리가 뭐 헝그리 정신의 독립투사라는 의미보다도 수입밀 정말 99% 200만 톤 사실 얘기 빠져있는 부분이 있어요. 식용밀 200만 톤 외에 사료용 200만 톤도 또 있습니다. 그거에 맞서기 위한 아무것도 준비되어 있지 않은 어떻게 보면 기반이 조금 부족한 상태를 일컬어서 독립투사라는 표현을 조금 저희가 썼었고요. 그거에 대해서 준비하는 부분은 이겁니다. 생산 기반을 일단 튼튼하게 하자. 저희가 지금 햇밀작물에서 보는 소비 기반을 좀 튼튼하게 강화해서 품질, 가공을, 적성을 더 발현시키고 소비자에게 다가가는 준비를 하고 있는 거고요. 저희가 정부에서 하고 있는 거는 생산 기반을 구축을 할 겁니다. 정부 비축밀, 드디어 80년대 중단됐었던 정부 비축을 드디어 하고 있고 농가들이 조금 더 왜냐하면 수매가 정부 비축을 안 해주면 팔 데가 없어요. 팔로처가 없다 보면 본인도 생산해서도 팔 데가 없으니까 자꾸 안 지으시고 이런 부분들 때문에 정부에서 나서서 비축을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안정적으로 비축할 수 있는 농협과 AT가 있기 때문에 조금 더 농부들 입장에서는 농업인 입장에서는 내가 팔로가 있는 정확한 소득을 안정적으로 벌 수 있는 구조를 일단 생산 기반을 잡아놓고 소비 기반은 저희가 어떻게 보면 계속 관공서에서도 햇밀장과 같이 소비 팔로초를 어떻게 해서든 더 확대할 수 있는가에 대해서 노력하고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아까 마지막으로 이제 의견 주셨던 피자 이 부분은 저희가 아직은 많은 연구는 아직 못한 게 사실입니다. 외국에는 보면 피자의 도우 같은 형태의 또띠아라든지 난 이런 부분들이 외국에서는 굉장히 많이 보편화되어 있는 상태인데 우리나라에는 아직 그 부분의 가공이 많지 않습니다. 혹시나 정보를 조금 더 원하신다면 제주도에 이미 피자를 굽는 도라르방 같은 이미 만들고 계시는 분이 유리밀로 만들고 계시는 분이 있어서 그런 세세한 부분 아마 물어봐 주시면 저한테 다시 나중에 추후에 답변을 드릴 부분이 있고요. 아까 품종 개량은 사실 또띠아나 피자도 이런 부분은 많은 수요가 없었기 때문에 저희가 품종 개량을 그쪽 방향을 아직 잡은 루트는 없었어요. 그래서 아마 요청이 계속 많아지고 생산량이 많아지면 조금 더 방대한 범위의 품종 개량을 노력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제 답변은 여기까지 마치겠습니다. 이게 제일 많이 받는 질문이거든요. 예, 이게 이 똑같은 예를 들어 백강밀이라도 뭐 A가 심은 농부, B가 심은 농부, C가 심은 농부 이게 다 틀리더라고요. 예를 들어 A가 심은 농부를 제가 오늘 제보내갖고 보내버리면 빵이 너무 잘 된다.
너무 좋다 밀가루가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이 있는데 저는 똑같이 이제 B에 이제 농부가 A 농부님을 전부 다 사용하기 때문에 이제 못 쓰니까 이제 B 농부님께서 이제 사용하신 이제 백강밀을 이제 사용을 하시면 어떤 분은 지난번이랑 너무 틀리다고 밀이 왜 그러냐고 저도 이제 그런 고민을 한번 해봤거든요. 왜 똑같은 백강밀이 왜 틀리는지 그거를 이제 이게 똑같은 밀이라도 단백질 함량이 예를 들어 백강밀 10이라면 어떤 분은 13이 나올 수도 있고 어떤 분이 7이 나올 수도 있고 제가 봤을 때 그런 부분도 약간 있는 것 같고 특히 여름이다 보니까 이 날씨가 습하다 보니까 밀가루가 습을 많이 먹어서 제가 봤을 때는 그렇습니다. 약간 그런 것도 있고 제일 큰 문제가 뭐냐면 아까 제가 이야기했는데 이 밀가루 원래 밀가루 만들기 전에 물을 뿌려갖고 가속 과정을 거치면서 원래 숙성을 해야 됩니다. 그런데 지금 이제 재래식 방식에서는 그런 과정이 없어요. 그런 과정이 없고 그런 다음에 그 과정이 없더라도 하더라도 밀가루를 만들고 원래 지금 제가 하는 거는 이제 밀가루를 오늘 만들면 오늘 바로 포장해 버려요. 예, 지금은 원래 그렇게 하면 밀가루가 안 되고 원래 숙성을 14일, 3주 정도를 밀가루를 그대로 놔두면서 출고를 시키면 이제 그때 되어서 이제 말 그대로 이제 제품이 원래 잘 나오는 거거든요. 제가 봤을 때는 지금 이제 대기업 뭐 우리가 아는 뭐 CJ라든지 뭐 사조동화원 그런 거 빼고 이제 그래 밀벗 뭐 저희 뭐 그 외에 뭐 기타 뭐 제분하는데 그 숙성하는 과정을 제가 알기로는 안 해요. 안 했기 때문에 제가 그런 발생이 생기는 것 같아요. 제일 큰 게.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제 앞으로 새로운 재본소가 나비리면 아까 말했듯이 이게 밀 품질 관리기 이게 있어버리면 이제 그게 틀리는 거죠. 그날에 단백질 함량이라든지 수분 함량이라든지 어느 정도 데이터가 나오고 여기 있는 밀가루가 누가 가져가 버리면 이 사람들이 데이터가 전부 다 수집되기 때문에 그때 대비되면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나면 그게 그 데이터로 해갖고 전부 다 나올 겁니다. 이게 빵이 잘 되고 국소가 잘 되고 예. 뭐 쿠키가 잘 된다든지 예. 데이터가 쌓이다 보면 뭐 지금 현재로서는 뭐 제 입장에서는 좀 힘들고 아마 새로 공장을 준공하고 나서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나면 이 부분은 조금 해결될 부분일 것 같습니다. 예. 그때 되면 이제 숙성 기간을 거쳐서 밀가루가 전부 다 나갈 거기 때문에 예. 아마 제가 봤을 때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 숙성 기간이 제가 봤을 때는 제일 큰 것 같아요. 뭐 어떨 때 잘 되는 것 부분에 대해서는 방금 이야기했듯이 이제 그 미래 뭐 농부님에 따른 기후라든지 토양이라든지 뭐 심는 방법에 따라 그런 게 조금 차이가 있을 수가 있으니까 그런 부분이 발생하는 것 같습니다. 예. 참 어려운 질문이고 답도 어렵습니다. 네. 그 질문이 뭔지 다 잊어버렸는데 일단 제가 고민할 부분은 우리나라 밀이 2만 2천 톤이 시장 수요라고 얘기합니다. 2만 2천 톤. 현재 올해 5만 5천 톤 정도 나오는데 이게 소비가 안 돼서 2만 톤을 정부가 수매하고 있고 2만 5천여 톤을 주정용으로 처리하고 있는 게 안타까운 모습이에요. 근데 2만 톤을 가지고 10개가 넘는 업체들이 나눠서 재분하고 있습니다. 10개가 넘는 업체가 큰 업체들도 1년에 12번 재분해요. 12번. 12번의 밀가루가 품질이 다 틀립니다. 때문에 봄, 여름, 가을, 겨울 다 틀릴 수밖에 없고 주분할 때마다 다 틀린 게 그런 원인들이에요. 제가 정부의 농림부하고 맨날 얘기를 하면서 맨날 어쨌든 자주 절을 주는데 우리 밀이 제대로 가기 위해서는 최소한 20만 톤을 가져야 된다. 여러분들 요구하고 있는 방역, 중력, 강력이라는 것들이 늘 안정적인 품질을 요구하는 거잖아요. 그렇게 되려면 최소한 한 업체가 1년 내내 똑같은 품질을 가지고 몇 톤이 돼야 되는지를 고민해 보셔야 될 문제고 그러기 위해서는 최소한 정부가 무제한 수매 제도를 해가지고 20만 톤 정도가 확보됐을 때 우리나라의 방역, 중력, 강력이 가능하다. 그전에는 불가능하다라고 저 농림부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건 제가 일본 사례나 캐나다, 호주 등 사례를 봤을 때 맞는 답입니다. 근데 여기에 대해서 정부가 답을 못 내놓고 있죠. 그래서 이대로 가면 제가 중앙일보에 얼마 전에 글을 한번 쓴 적이 있는데 2100년까지 가도 우리는 그냥 1%입니다. 이 상태로 가면은. 근데 한편으로는 어쨌든 제일 그나마 여러분들이 이제 뭐 독립투사라는 표현도 좋고 이렇게 현장에서 내 손맛으로 우림을 지켜주는 분들이요. 이건 지평은 굉장히 많이 넓어졌습니다. 제가 10년 전에 우림을 시작할 때는 전국 10손가락 안에 드는 업체들이었어요. 모여가지고 반갑다 악수하던 사이인데 이제는 제가 어디에 누가 있는지 다 몰라요. 모를 정도로 많이 늘어났는데 이게 굉장히 좋은 신호들인데 이 신호가 제대로 정책적으로 반영될 수 있는 그 체계를 잡아줘야 되는데 그거는
우리가 계속 압력을 넣어야 되죠. 뭐 오늘 집에 가서 내일부터 한 달 동안 교대로 농림부, 재경부 전화 걸어가지고 내년도 밀 비축 자금 650억이 필요합니다. 수입밀하고 동등 가격을 만들어내려면 650억 원을 만들기 전에는 이 문제 풀지 못한다. 그러니까 방법이 없다는 얘기를 제가 하고 있는 거네요. 좀 너무 안타까워요. 그래서 듣고만 가려고 했는데 이렇게 마이크를 주셔가지고 하여간 그게 우리 밀의 제일 큰 난제입니다. 수입밀보다 가격이 더 싸도 자금률이 올라가기 힘든데 2배, 3배 비싸잖아요. 지금. 이게 제일 큰 난제입니다. 지금. 여러분들이 안진뱅이 밀, 저희들이 꾸준히 해서 이제 안진뱅이 밀은 밀가루를 많이 보급화됐고요. 그 다음에 이제 남도 참밀을 한 4년 정도 계속 정말 몇 알부터 시작해서 지금 남도 참밀이 이제 빵에 이르기까지, 그 다음에 양평 참밀 또 찾아내서 양평 참밀이 또 이제 여러분들 손에 가고, 그 다음에 이제 봉화에서 한 3종류를 해서 저는 이제 1차적으로 농가에서 좀 재배할 만한 그런 기본 특성을 일단은 조사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어느 정도 좀 안착이 조금 되면 또 다른 밀들을 이제 선보이고 하는데, 저희가 20개 재래종 밀을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전달되는, 그러니까 가령 예를 들면 여기까지 오기까지는 최소 3년이 걸립니다. 그래서 지금 올해 한 3개 아주 농가에서 좋아할 만한 그런 밀을 또 찾아냈어요. 재래종 밀을. 그래서 그거는 또 이제 증식 과정을 거치고, 그 다음에 또 생산 농가만이 아니라, 그 다음에 이제는 중요한 거는 오늘 뭐 제빵이나 이런 많은 다양한 소비자들이 좋아할 만한 이런 것까지 가게 되는 날이 한 새로 찾아낸 것에서 아마 한 2년 정도, 빠르면 2년 정도 갈 것 같습니다. 어쨌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우리 밀로서 금강밀과 백강밀, 이것에는 국가에서 어떤 정책상 책임지고 소요를 해낼 것이고, 기후변화가 굉장히 급격하게 일어나고 있습니다. 아시겠지만은 무너지고 있습니다. 결국은 우리 밀이 저는 살아남을 거라고 생각하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지역의 수많은 재래종을 찾아내고 그리고 여러분들에게 보급하는 이유는 금강밀과 우리밀, 그 다음에 또한 그 재래종이 꾸준히 여러분들 손에 닿아야만 각각 그 기후변화와 그 다음에 우리의 맛이 너무나 획일화됐기 때문에 뭐 제빵도 획일화돼 있죠 지금. 그래서 그런 많은 우리의 맛을, 풍미를 더 다각화할 수 있다. 그래서 저는 다양화에 초점 맞춰서 여러분들에게 종자를 꾸준히 보급할 예정이고요. 재래종 밀만 아니라 우리 밀을 위해서 또 한편으로 힘써 보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농부님들 어쨌든 고맙고요. 그리고 아무튼 재래종 밀이 여러분이 생각한 것보다 엄청나게 많습니다. 그 중에서 생산 농가와 여러분의 입맛에 갈 것을 근 5년 안에 25개 종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찬찬히 우리 햇밀장과 함께 선을 보이겠습니다. 아무튼 여러분들 감사합니다. 우리 밀의 길은 이렇게 얘기를 하다 보면 늘 멀리 있는 것 같아요. 네, 너무 멀고 험하다. 갈 길이 너무 멀다. 도대체 종착지는 어디냐? 막 이런 생각이 드는데, 사실 우리 햇밀장에 같이 모이는 한 분 한 분이 지금 시도하고 노력하고 변화하고 성장해가는 그 모습들, 여러분들이 다뤄가는 더 다양한 그 밀들과 더 다양한 제품들, 막 이런 것들을 생각하면은 또 우리가 이렇게 함께 그 끝으로 가고 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기운을 내셨으면 좋겠고요. 아까 제가 그 철규농장에서 질문하셨던 좀 지역에서 햇밀장 좀 하자라는 말씀, 네, 완전 공감하고요. 마르쉐가 사실 몸은 하나라서 다 갈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근데 작년부터 저희가 조금씩 변화가 됐던 게, 곡물집이 그 충남 지역에서, 공주에서 햇밀장을 열고, 올해는 제주에서 작은 햇밀장을 열고, 또 대구에서 토요식탁을 중심으로 또 작은 햇밀장을 열고, 뭐 이런 움직임들이 계속 시작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지역으로 계속 가고, 또 마르쉐가 함께 돕고, 또 지역의 생산자들과 소비자들이 함께 어울리는 그런 지역 햇밀장을 계속 이렇게 넓혀갔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고요. 어렵고 힘든 얘기지만 이렇게 또 한번 정리하고 또 내년 햇밀장에서 함께 또 대화를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